이렇게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좀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녀온 엄마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학원의 상술처럼 좀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일단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왜냐면 네. 그분들의 생계잖아요. 이 그쵸. 마음을 이해한 상태로 설명회를 들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난 죽어도 등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네. 한 학기나 1년 후에 해도 괜찮은 걸 아. 미리 가지고 와서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되게 급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다음 방학이나 내년쯤엔 이거 필요하겠구나. 대충 그러면은 알겠다. 우리는 나 대충 상담할 때 알겠어. 한 살 빼자. 역시. 한 살 빼. 한 살 빼서 딱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자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은경 선생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점점 화려해지셔, 우리 쌤. 근데 올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져요. 왜요? 정말 그냥 이렇게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그래요? 좀 너무 좋아요. 자, 이분은 말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뭐가? 8세 아들, 오. 6세 남자 쌍둥이의 아빠, 아들만 셋인 오. 네, 집안의 아빠이신 우리 강현님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아들은 셋이어도 육아에는 뭐 1도 참여를 안 하시다고. 들으시긴 그래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더 조금 더 육아에는 자신감이 있지 않나.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눈 크게 뜨시고 네. 네, 아이들 키운다면은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교육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보니까 저도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이 정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보가 저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다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요 정보들은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네, 엄마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말이죠. 내가 볼 때 그 공유는 내 아이보다 좀 못하다고 보이는 아이들에게만 좀 던져주는 거. 아니 못하는 경쟁- 애들이랑은 그거를 만들지 않아요. 잘하는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걔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아니, 걔가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쫓아다니는 엄마가 네. 우리 아이보다 어쨌든 한 단계 위에 있잖아. 저는 늘 쫓아다니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들은 이 아이의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약간 넌 나보다 저 밑에 있지? 그래 요거 하나 줄게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거기에도 딱 그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요즘 교육 정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이제 뭐 첫 번째는 학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아. 학군이 결정된 다음에는 사교육 정보로 좀 깊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여기서 학년이 올라가면 아무리 사교육을 해도 우리 애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받아들이고 중등 엄마들 굉장히 겸손해지시거든요. 네. 아이의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아이의 상황에서 최선의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한 정보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입시 전략으로 조금 바뀌어지는군요. 학원은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좋다는 모든 학원을 우리 애가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다닌다고 다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세팅에서, 지금 성적에서,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거에서 그것 대비 나은 입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정보들이 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대충 저는 학원 정보는 알겠어요. 뭐 학원별로 딱 레벨이고 혹은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 학원을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모인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학교를 결정할 때 네. 한번 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중학교를 결정할 때 뭐를 그러니까 고려해요? 이제 뭐 사립초 출신이거나 좀 시키겠다, 혹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제중 당연히 국제중. 생각하시고, 네, 국제중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조금 공교육이지만 학군에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군들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시는 그것 역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중학교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고등학교 결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가 어느 대학을 가냐를 결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단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간 다음에 알아서 열심히 해서 뭐 운 좋으면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전형이 워낙 다양해졌고 그 전형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상위권. 내신 1.0 나오면서 수능 만점 받는 애들은 전형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전형과 정보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그러면 달라지는 정보가 많은 부모와 없는 부모 똑같은 성적인데도 네. 이
학교 가는 학교가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그게 들리네요. 핵심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어요. 그쵸? 네, 완전히 아니, 잠깐만, 여기 사실은 요 강사- 강현님도 네. 교육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많이 차이 훨씬. 납니다. 네. 정말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그 난리 나거든요. 실정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럼 학원들도 딱 그 있어요. 로드맵을 짜서 아이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착착착 학원별로 짜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돼. 가래들은 어차피 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 돈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 그 명절 때 상품권 좀 보내고 해가지고 네,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로드맵을 짜주는 학원들이 좀 많이 생기는 추세더라고요. 대학 것까지 저희 청사진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네. 학원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좀 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대학을 가려면 네. 전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형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수시 정시. 근데 그 수시 안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전형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많아요. 수천 가지나 네.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시키시는 거죠. 네, 생활기록부를 만드는데 유리한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만들어주겠다라는 학원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보낼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 좀 현실감 있게 갑시다 좀 현실감 있게. 아니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도 다 서울대 의대 있어요. 맞아요. 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갑니다. 서울대 의대를 만약에 가요 얘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로드맵을 이렇게 짜는데 문제는 갑자기 서울대 의대에서 방침을 바꾸거나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아이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교육이 다 돈 버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쑥 바꾸죠 금세.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걸 왜 여기서 질문을 해요? 아니 왜냐면 그게 걱정되거든. 아, 그것 때문에 너무 네.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 애가 실력이 있고 부모가 돈과 정보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즘 부모들의 어떤 정보력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이은경 쌤?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코로나 때 트렌드는 유튜브를 박살내자. 음. 유튜브 안에 교육 정보가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서 맞아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로 이동을 하신 데다가 기존에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까지도 오프라인 학원들까지도 이제 유튜브 안으로 다 뛰어들었구나.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하나 누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으로 막 계속 따라서 비슷한 내용들 네. 교육 정보들이 쫘라락 뜨기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 보느라 밤샜던 분들 많으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학군지 안에서 이렇게 유료로 왔다 갔다 하던 정보들이 네. 코로나 덕분에 유튜브에 무료로 풀리기 시작을 했다는 아. 거.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정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맞춤형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정보 수준은 올라갔어요. 상향 평준화는 됐는데 네. 그런데 이게 내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한테 가장 디테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은 그 안에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찾아 나서야만 구할 수 있는 정보다. 이걸 보면서 아유 꼴값 떠네 하는 맨날 분들도 뒤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욕하잖아.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아이가 커가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다면 이걸 부정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내가 이걸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나 평범해진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정보를 일단 많이 가지고 거기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봤으니까 나는 정보가 다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내 아이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나만의 로드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면 컨설팅을 해주고 로드맵을 짜주잖아요. 네. 하지만 그 역시 네. 아이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관심사의 변화나 성적에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네, 제 아는 분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대충 네. 와서 받고 가셨어요. 네.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1년 후에 아이의 관심사와 아이의 진로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1,500만 원짜리는 네.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1년짜리 용이었네요. 걔가 그때 당시에 대로만 갔었다면 1,500만 원을 가지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애 마음이 변하면 바뀌죠. 애 상태가 변하면 네. 애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럼 해마다 애 상태가 바뀔 때마다 1,500만 원을 들여야 갈수 될 수. 없으니. 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업체도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는 없는 존재다. 실제 또 사교육 현장에 네. 계시니까 이렇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럼, 극소수일 것 네. 같고 그런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좀 교육열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부분 학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나 설명회. 예, 이런 것들 하고 이제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속칭 이제 뭐 돼지 엄마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리더들. 네. 왜 돼지 엄마? 또 살이 많이 쪘나 그분? 왜 돼지 엄마라고? 그런 분들 위주로 모여서 이렇게 정보를 나누기도 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경로로 많이 예, 수집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아까 그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공부를 안 시킬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시킬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광펜 들고 밑줄 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네. 어떡해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거죠. 어떤 선수는 혼자 자기 운동화를 사러 다니면서 자기 운동화 끈이 낡았을 때마다 운동화 끈을 본인이 주문해서 교체해서 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선수는 본인은 잘 뛰기만 하면 되고 본인 발에 딱 맞춤의 운동화를 누가 계속 구해다- 제공해요. 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존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나 차이가 난다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상황인데요. 어떤 애들은 혼자 학원 정보를 찾고 교재 정보를 애들한테 물어 하고 또 대학교 전형까지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와중에 본인이 암기까지 하면서 수학 아이고. 문제를 풀어요. 이런 아이와 본인이 수학 문제 그 시간에 수학을 하나라도 더 풀고 암기를 더 완벽하게 하면서 전형을 계속 새로운 전형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마다 그것들을 착착착착 아카이빙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재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학원 정보와 교재 정보까지도 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아이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결국은 아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네, 의지가. 왜냐면 아무리 엄마가 옆에서 막 다 숟가락 해가지고 밥 떠먹여줘도 얘 자체가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는 할놈. 할로 욕심이 본인이 있고. 잘하고 싶은 아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서포트를 그쵸. 해주는 부모가 있고 못 해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맞벌이를 하면 사실은 네. 엄마나 아빠가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 보니까 번 돈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직접 발로 뛰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의지의 문제도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대구에 이제 모 구 아시죠? 그곳에는요. 평일 오전 시간에 강연을 해도 저도 다녀왔는데요. 직장 어머님들이 빼곡히 앉아 계세요. 그러지 반차. 마요. 그러지 마요. 다 전문직들이신데 진짜요? 반차 내고 그래서 그 요청이 뭐였냐면 12시에는 칼같이 맞춰주세요. 출근하시는 분들 그때 다 빠져나가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맞벌이라고 하는 게 핑계구나. 그런 거죠. 우리의 맞벌이니까 가산점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그건 어린이집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렇네. 경제력이 그냥 일반적인 집안에서 최고의 정보력을 얻는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는 제발 좀 책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책이요? 책 좀 읽으세요. 무슨 책이요? 그냥 흔히 보이는 자녀 교육서라도 좀 읽으세요. 아.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유튜브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15분 말씀하시는 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0%도 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분들은 책을 정말 많이 팔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오. 그럼요. 한 권이 필요해요. 아, 그럼요.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서 놀이터와 놀이터에서 주워들은 학원 정보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뭔가 들었던 네. 내용들 그 채널 알아? 그 사람 알아? 하면서 본인이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요즘 젊은 아, 엄마들이. 그렇구나. 근데 그 저자 입장에서는요.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많이 체계적으로 담아서 책에 넣었어요. 그러나 읽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책 고르는 안목이 생겨요. 네. 여러 종류를 같이 사야. 네, 맞아요. 일단은 자녀 교육서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하는 자녀 교육서를 순서대로 하나씩만 독파를 하셔도 다음 책을 보실 때는 이 책은 이렇게 인기에 비해서는 알맹이가 없다. 혹은 이 책은 안 알려졌는데 되게 뭔가 쓸모있는 정보가 많이 들었네라는 보는 눈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입시를 향해서 가실 때도 당장 대치동부터 가서 막 제가 1,000만 원이든 낼게요. 이게 그쵸, 그쵸, 아니고요. 그쵸, 그쵸. 상담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이 상대가 어느 정도 정보와 자세가 돼 있는지 보고 얘기 풀잖아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얻어갈 게 많겠네요. 그렇죠. 같은 돈을 다 내고. 까야죠. 그럼요. 저희 회패를 다 진짜요? 까야죠. 네, 다 알고 질문이 오셨는데. 디테일하고 뾰족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다 아는 엄마들이 하는 질문. 제가 그것만 외워가려고 아 진짜 저기예요. 눈치 진짜 기가 막히게 빠르네. 그거 얘기 조금만 해보면 저분들도 그거 돈 버는 분들인데 쉽게 아니 그래도 한두 가지 좀 알려줘요. 패턴을 읽어야죠. 저도. 예전에 어떤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네. 하나 어머님이 이제 오케이 여러분은 그 학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건데요? 누가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강사인데요? 아, 네. 그 네. 강사의 이력. 예, 이력.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던 사람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걸 완벽하게 커리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당신들이 여기 와서 수업할 거 아니지 않냐?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죠. 움찔움찔. 네, 움찔했죠. 맞거든요. 저는 설명하러 가는 사람이고 제가 그 수업을 할 그건 아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누군데 이걸 이제 두루뭉실하게 하면 이제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고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렇게 그렇구나.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왜냐면 그 박철 헤어코커 가도 박철 씨 안 계시거든요. 이철입니다. 박승철하고 이철을 하신 거예요. 박철이었어. 안 계셔. 이러면 이제 설명회 가서 개무시 당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 보고 갔을 때는 그런 거에 당할 수 있다. 아, 그쵸. 왜냐면 강사가 누구인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모든 학원들이 다 대치동 출신이라는 이걸 타이틀을 다 갖고 그쵸. 오거든. 모든 학원이 다 그렇거든요. 저는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 대치동에서 그렇게 잘 나가면 왜 여기서 강의합니까? 이분이 여기까지 밀려온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시죠? 그냥 쫓겨나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면 네. 어쨌든 걸로 가려면 또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강의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네. 찾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도 종종 이렇게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좀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녀온 엄마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문제는 이 설명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 그 조바심을 약간 상술로 이용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학원의 상술처럼 좀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때요? 일단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왜냐면 네. 그분들의 생계잖아요. 이 그쵸. 마음을 이해한 상태로 설명회를 들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홍보성 멘트를 날리는 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멘트를 날렸을 때 많은 어머님들이 네, 그것들에 이제 등록을 하고 가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난 죽어도 등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네. 한 학기나 1년 후에 해도 괜찮은 걸 아. 미리 가지고 와서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 맞아요. 저희 네. 아이 다니는 수학학원도 지금 그래요. 네네. 그럼 여기서 되게 급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다음 방학이나 내년쯤엔 이거 필요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로드맵에 그걸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음이나 그 다다음 턴에 네. 넣을 거를 미리 가서 우리가 대충 정보를 아는 거군요. 워낙 이제 선행을 또 그렇죠. 중시하는 지금 교육 환경이다 네. 보니까 옆에 학원보다 빨리 이 아이를 그렇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빠른 커리큘럼을 이제 갖고 오는 여기서 거죠. 런칭 안 한 걸 이번 달에 미리 런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겨울방학에 하면 딱인데 여름방학에 미리 프로그램을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당겨서. 들면 그렇죠. 그런 거죠. 저는 중3 네. 아들 겨울방학에 할 거를 미리 계획을 하느라고 여름방학 이전인 5월, 6월에 설명회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가면 이번 여름방학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과목이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다급하게 설명하길래
아, 이거 겨울에 해야 되겠구나. 이거 겨울 거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하고 국어 역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리 해두고 가면 고등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고전 파트예요. 고전 네, 아이들이 네. 어려워하는 적어요. 네, 고전. 고전 시각, 고전 문학, 이제 네. 그런 문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오픈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가면 그리고 학원 로드맵만 따라가고 있으면 그걸 등록을 해요. 근데 지금 중3 여름방학은 고전할 때가 아니거든요. 수학할 때예요. 그럼 여름에 수학을 충분히 한다는 전제 하에 겨울에는 고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미리 계속 듣고 책을 보고 그리고 로드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듣고 거기서 고전을 등록을 하고 오는 거죠. 아, 지금 이 수학이 해야 될 것도 안 되는데. 네, 수학 안 되는 애한테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은 알겠다. 우리는 나 대충 상담할 때 알겠어. 한 살 빼자. 아, 역시. 한 살 빼. 아, 나이를. 되게 괜찮다. 한 살 빼서 딱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취학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그러면 아마 지금 1학년에 요걸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보를 얻었어요. 네. 그럼 어쨌든 여기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원이든 강사든 이제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은 어딘지 선생님은 누구인지 저희도 시켜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맞아요. 또 이 아이를 또 잘 이렇게 구슬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상담받아서는 알기 쉬운 일은 그쵸, 아니죠. 맞아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밖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제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교육을 선택하는 거 어머님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 두 가지를 오, 드리는데 네네. 이제 하나는 컨텐츠, 컨텐츠. 하나는 커리큘럼 네. 이렇게 드려요. 커리큘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커리큘럼이라면 컨텐츠는 결국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거든요. 네. 근데 이 강사나 프로그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의 정보를 다시 또 얻어와서 네. 이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래, 어떻게 가르치는데, 뭐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은 간접 경험, 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것도 좀 주관적인 것이 100% 완벽한 정보라고 믿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그쵸. 잘 몰라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 선생님 뭐 웃겨, 재밌어, 뭐 똥 얘기해, 뭐 이러면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이거는 한 몇 학년 정도 됐을 때 저는 아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구분될 거라고 맞아.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래요? 네. 중학교 딱 갔을 때. 네. 그럼 아.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동네에서 좀 소문난 선생님한테 그냥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또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못 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도 나도 태우니까 대형 학원 버스를 일단 태우고 보는 그거를 가장 견제를 하셔야 되고 저학년 때는 특히 대형 학원 버스를 탄다고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보이는 건 있죠. 치고 나가는 아이가 보이죠. 네. 어떤 집 아이. 네. 네, 네. 걔 때문에 우리 애만 잡는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은 커리를 탔을 때 이제 우리 애만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학년일수록 네. 좀 더 이런 걸 실험하는 그런 단계로 봐야겠네요. 해봤으면 좋겠고. 이분한테도 맡겨보고. 네. 소규모 학원이 또 잘 맞는 네.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소규모 학원의 특징, 원장님 한 분이 아이들을 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자식처럼 이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님과 잘 맞는 경우에는 그 어떤 대형 학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아이들이. 네, 그렇죠. 원장님들의 경우는 선배 엄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미리 애를 키우시고 애가 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본인의 원을 작은 규모로 이렇게 좀 알콩달콩 꾸리시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한테 좀 약간 이렇게 의지하는 느낌으로 같이 육아를 한다라는 네.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 그 우리 아이가 이 학원과 궁합이 잘 맞고 있구나, 지금 잘 가고 있구나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대화를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랑요? 네, 아이랑. 저희 아이만 해도 네. 보내고 있는 수학학원이 있는데 네. 못 가겠대요. 왜요? 힘들대요. 원래 그 위기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수업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되게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엉덩이 붙여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고 있으시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도 이사 오기 전에는 재밌게 잘 다녔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친구들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만하자, 그만해라. 진짜요? 네. 아빠 멋있다. 얘기해줬어요. 네. 진지하게 아이랑 얘기를 하면 너 왜 하기 싫어 이랬는데 아빠 나 너무 힘들어. 2시간이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학 잠깐 쉬고 다른 거 더 해. 이래서 바둑을 하루 더 보내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다시 어쨌든 수학은 가르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소화 못할 거를 억지로 이렇게 했을 그러다. 때는 그러면 사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뭐 정보는 유튜브 같은 데 많은데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완전한 알맹이는 없다. 그치, 거기서 그리고 하시는 맞춤형 말씀들은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서를 조금 몇 권 정도 읽으면서 좋은 내용들을 좀 거기서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변에 있는 학원들을 좀 물색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 맞는 학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찾는데 대형 학원을 보낼 것인지 거기서도 사실은 결과가 잘 나오고 성적이 쑥쑥 상승한다면 그거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모두가 다 몰려간다고 해서 꼭 거길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중소학원인데 오히려 가족처럼 여기를 우리 아이를 좀 더 이끌어주면 거기가 맞는 분들은 또 거기로 가는 게 맞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변에 이제 저도 엄마들이 이제 다들 나이가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예민해지는 부분이 이제 성적 때문에 서로 엄마들끼리 막 다투기도 하고 애 성적 애 레벨 때문에 서로 막 엄청 싸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또래 엄마들한테서 정보는 얻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감정도 많이 상할 수 있고 그 전에 얘기하셨듯이 선배 맘들한테 좀 가가지고 이런 네. 정보들을 얻으면은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네. 구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렵고 네. 선배 마음은 후배를 별로 관심 필요로 없죠. 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 없어요. 왜냐면 100을 줘야 되고 받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또 그 위 학년의 정보가 너무 급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눈치 없게 너무 시간을 뺏을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나도 뭐 그렇게 공짜로 계속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알아서 센스 있게들 하세요. 그럼 좋아요. 그 당연히. 자체는 한 몇 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 중3 엄마인데 네. 지금 고3과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의 정보가 가장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입시 중이거나 바로 네. 치러보신 분들. 애 군대 가면 또 감 떨어지시더라고요. 군대 가면 다 키워놓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내 정보를 먼저 오픈한 다음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아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드디어 네. 부동산 아주머님이 저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갑자기 선배 맘으로 돌변하시면서 저에게 막 각종 정보를 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네, 학교별 네. 특징이랑 아이들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학군 안에 있는 네. 부동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냥 주실 리는 없어요. 네. 내가 까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답답하고 힘든지를 그냥 고민 상담하듯이 어떡하죠? 저 고등학교 어디 보내죠? 어떡해? 막 이러면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분들도. 대신 복비를 그럼 최대 요인으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지런해야 되네요. 왜냐면 학원도 제가 보니까 원장님한테 계속 우리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다 보니 둘 다 맞벌이라 바빠서 숙제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못 보면 또 원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돈 내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분들과 연락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면 무조건 수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가요. 부모님한테. 이게 제대로 된 아니요. 학원이에요. 홍보는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니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네.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바로 부모님들이 문자 피드백이 오면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요. 네. 그런데 그 피드백도 정말 가지각색이죠. 네, 정말 다르게 오죠. 네. 오시는 것도 뭐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럼 이런 거 다 메모해놓고 수업 때마다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제가 근데 예전에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아이들 가르쳐봤거든요. 맞아요. 보고서를 쓸 때 이 아이의 특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 단점이나 잘못되는 걸 지적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칭찬을 그치, 곁들일 그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는 아이한테는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자세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아니 우리 아이 집에서 똑똑해요, 잘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 그분이 굳이 부족한 점을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죠. 네, 그렇죠. 그런 피드백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그냥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그냥 낱낱이 다 밝히는 게 낫다는 건가요? 아, 그쵸. 보통은 그게 제일 좋죠. 그럼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제가 보내봤는데 부모님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신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리뭉실하게 좋게 예,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요 보다는 네, 그쵸.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그냥 네. 솔직하게 말해야 솔직한 피드백을 얻을 수 그쵸, 있다. 그쵸, 그쵸. 그래야 그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생기니까. 예, 그걸 계속 묻어두면 사실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부분은. 그렇죠. 근데 그 보기 싫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이렇다고? 이거 이제 보기 싫은 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조금 인정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약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이한테 좋은 뭐 대치동의 학원, 막 비싼 과외 그런 컨설팅 이런 거 못 시켜줘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갈까봐 그게 되게 불안하고 미안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정보력만 가지고 움직이면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그렇게 비례하진 않는 거네요. 내 아이의 성적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최대치. 돈만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왜 못 내죠? 아. 다 냈죠. 그죠? 정보만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보만 수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네. 네,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끌고 가죠. 안 끌 거예요? 끌 거예요. 그렇죠. 이미 목줄 채웠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한데 못 끌 이유가 어딨어.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모님은 정보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이 아이한테 맞게 주고 싶은데 이거 아이가 또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귀하게 얻은 이 정보를 아이가 마음대로 안 돼.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정보를 네. 엄청 선행해요. 저는 죄송한데 대입 설명회 다녀요. 지독하다, 지독해. 수능 문제 푸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옆으로 퍼지지 말고 앞으로. 위로, 시점으로 앞으로. 네,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가서 쭉 거기까지 정보를 모아 보니 지금은 이게 필요하겠다. 약간 2회차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인데 둘째 키우는 느낌으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와닿는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되어 있고 정보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는 네. 상태면 얘가 지금 이거를 잘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화가 안 나지. 덜 나죠. 왜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이 아이한테 화가 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걸 해내지 않으면 엄청 뒤처질 거예요. 맞아요. 다음 기회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맞아요. 착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이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관한 컨텐츠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 소름은 지금도 되게 생생한데 제가 밤에 달리기를 하려고 뛰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7살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는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한테 화를 내요. 왜요? 뭐라고? 왜 레벨이 그거밖에 안 나왔냐면서 그날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7세가 이게 아주 위험한 그 나이거든요. 대치동도 아니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아니에요. 네. 아닌데 저는 그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애는 당연히 불쌍하지만 자기가 가진 정보 안에서 이번에 이 레벨로 안 올라가면 얘 네.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그래서 MI 못 보내가지고 너무 엄청 울었거든요, 며칠을. 어머님들이 이제 잠을 못 자죠. 네네네.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다음 기회는 계속 오는데 여기서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다음 기회를 못 잡아요. 이걸 안 나온 거 가지고 너 왜 그거밖에 네. 못했냐, 누구는 갔는데 너는 왜 못 갔냐 이 얘기하면 네.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고 활용을 못 하는 거지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럼 이제 3, 4년 정보를 선행해 가면 여기서 못 따라갔던 애들이 또 그 다음 단계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3인데 수학이 조금 처지는데 보니까 고2 때도 이걸 만회하는 방법이 있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 잘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못하는 것도 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만회할 수 있는 네. 시기를 좀 볼 수 있다는 네, 거군요. 다양한 네. 케이스들을 이제 최대한 보면서 아. 요때 요거 못하고 요렇게 된 애들도 요때 하니까 가능은 하더라. 가능한 케이스가 있긴 있더라. 그거 잘 이게 생각해봐. 너무 와닿는다. 우리 애 막 3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초조해가지고 수학 교구 시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3살 엄마들 보면 어때요? 그러네. 딱 그 느낌이구나. 제 인생도 놓고 보면 35살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결혼 전. 36부터 노력해서 그나마 요 정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충분히 그렇네.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그 레벨 못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두 사람의 관계 깨지죠. 이 아이는 더 거부 반응 생겨서 뭐 하자고 하면 더 안 하죠. 약순환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진짜 재밌다. 요즘 웹툰 이런 거 보면 다 뭐 2회차, 아, 3회차 이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딱 이런 마인드로 그냥 다가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고등 어머님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선생님은 왜 첫째 키우는데 둘째 같죠? 이러시더라고요. 최고의 찬사였다고 그렇네, 생각해요. 그렇네. 네. 둘째 키우는 마음으로 첫째도 갑니다. 둘째처럼, 네. 둘째는 셋째처럼, 셋째는 넷째처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 중에 지금 오늘 뭐 여러 이야기 이제 나눴지만 그래도 이거 보고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좀 요것만은 좀 기억해 두셔라라고 좀 꼭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이어서 붙이면 네. 늦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네. 중학교 졸업을 뒤에서 3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네.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눈이 뜬글해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테스트를 보니까 빵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봤는데 또 빵점이에요. 그래서 불렀죠. 너 왜 그러니 개기는 거야? 이랬더니 빵점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요,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수업 시간 열심히 듣던데 왜 몰라? 그랬더니 저 중학교 이렇게 졸업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었죠. 네. 중학교 수학도 아예 안 돼 있는 아이였어요. 기울기도 몰라, 뭐 이항하는 법도 몰라, 이런 애를 데리고 이제 학원에 와 있으니까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 1시간 반 전에 와라 해서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 1학년 거부터 다시 알려줬어요. 방학 내내. 대박이다. 공짜로요? 공짜로. 참교사. 진짜 sam교사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보여서 1시간 반 전에 와도 매일 1시간씩 중학교 1학년 거부터 3학년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쭉 매일 해줬어, 수업 올 때마다. 그런 아이들을 묶어서 특강을 했어야죠. 그쵸, 사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의지가 너무 강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네.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수학 이게 1등급을. 뿌듯했겠다. 네, 엄청 뿌듯했죠. 네. 가능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리논술로 스카이 갔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잘했던 네. 게 뭐냐면 게임을 엄청 잘했어요. 게임을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게 제일 잘했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요거 저희 지난번에 취미 특집편 보시면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전 것도 클릭해서 보고 다시 오세요. 그 애가 게임 잘해서 잘했다기보다 네. 걔는 뭘 하든 열심히 했던 아이였던 거죠. 아. 사실 보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맘먹으면 끝까지 가봤던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공부를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줬더니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늦었다, 우리 아이 큰일 났네, 다른 아이보다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상담 좀. 먹이 사슬이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결국에는 네. 부모님의 불안감이 아이의 교육도 맞아. 망치고 관계도 망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덕질편에서도 이은경 쌤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어쨌든 끝까지 가게 냅둬 봐라. 그 아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용돈을 모으는 그 자체까지도 내버려도 봐라. 그 무언가를 내 혼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아이는 네.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게 공부로 바뀌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그거에 아주 좋은 선례였던 것 같아요. 정보가 확실하면 네. 불안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반성하게 된다. 정보도 많지 않으면서 괜히 막 불안한 거야. 마음만 조급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클릭하시면서 뭐 몇 살 때는 어디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원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네. 결국에는 이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둘째 키우는 느낌처럼. 네. 그러니까 정보는 어쨌든 지금보다 선행해서 네. 책도 읽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한 이후에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다음 단계를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은경쌤 오늘 좀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 끝으로 좀 남겨주시죠. 엄마들의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그리고 뭐 영어 유치원 정보라달까 아니면 네. 수학 선행에 관한 그런 많은 정보들을 막 들으면서 마음 잡기가 힘든 건 현실이에요. 네. 누구나 다 그러고 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고 누구는 정보 선행을 하면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있다. 어떤 게 더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현명하게 보시면 가자.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현님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오늘 사실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요 초등학생들, 저학년. 네, 저학년들에 네, 관한 네, 네.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민기님과 마찬가지로 좀 저의 어린 시절을 투영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조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아이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하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정보를 좀 뭐 미리 보면서 아이들의 로드맵을 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남의 애들만 너무 신경 쓴 거 아닌가? 그래요. 남의 붙잡고 1시간 반 수업 그쵸.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저희 애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래도 저 상담 좀. 놓치지 않네. 자, 좋습니다. 저희도 네. 이 두 분 놓치지 네. 않고 꼭 우리 아이 클 때까지 좀 네, 잘 네.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집에 한번 초대해 다들. 네. 오늘 정민이는 오늘 좀 어떤 점 느꼈어요? 아, 저는 진짜 딱 이거 2회차. 인생 2회차 느낌으로 아이 둘째 키우는 느낌으로 키워라. 왜냐면 제가 딱 그 전형적인 엄마거든요. 정보를 내가 직접 찾아다니지는 않으면서 대충 아는 정보 가지고 계속 불안함만 키우면서 애한테 화내고 애한테 짜증내고 네. 그랬는데 이런 거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게 또 멘탈 싸움입니다. 네, 부모님 본인들 멘탈 잘 케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정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오늘 이 주제는 꼭 한번 우리 아이 키우면서 봐야 하는 네. 그런 컨텐츠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잘 나왔네요.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이 전전,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10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